자,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0분 58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 자주 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은 때가 많았는데. 아, 오늘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러시네요. 그렇죠. 감기에 걸렸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인을 뭐 접촉했다든지 중국에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어서 뭐 능동 감시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독감은 혹시? 그것도 뭐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를 어디서 옮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방송국에서 옮았다. 방송국이요? 네, 제가 다니는 데가 방송국이랑 집밖에 없는데 집에는 혼자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알아볼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중국의 기업인이고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마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서 이 마윈이 기부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1,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억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이 세운 자선재단인 마윈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부금의 한 40%는 중국 과학원과 중국 공정원의 절반씩 주고 나머지 60%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전 세계 연구소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 연구 이런 데 쓰라고 인공지능 기술 무료 제공 이런 것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도 꼭 같은 금액을 후베이성의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윈과 알리바바 외에도 뭐 텐센트의 마와텅 그리고 바이두의 리엔융 같은 사람들도 물품이나 서비스 지원 또는 이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에 나서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의 부자 기업인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지금까지 150개 기업에서 45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7,600억 정도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윈이 은퇴를 하고 한동안은 뉴스 기사에 보이질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알리바바의 창업자죠. 마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윈 하면 이른바 흑수저 출신이다 이런 말들도 참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흑수저 출신인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걸로 또 특히 유명하죠. 그렇죠. 마윈은 1964년에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이 전통극 배우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이제 문화대혁명이 막 이제 시작될 때인데 이때 이제 전통극 공연 이런 것들을 이 지방에서 이제 금지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마윈의 부모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윈은 왠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약간 이 점에서는 동질감도 느끼고 남의 일 같지 않은 기분인데 네. 중학교 시험과 대학 입시에서 이제 3번씩 낙방을 했고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또 30군데가 넘는 직장에서 다 받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던 끝에 이제 자리가 나서 항저우 사범대학에 간신히 입학을 해서 그나마 이제 대졸자가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또 영어는 고등학생 때부터 잘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좀 인생이 잘 안 풀려도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네. 영어는 이제 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 자기가 이제 마윈이 살던 데가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이제 외국인들마다 말을 걸면서 영어를 익히면서 잘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학은 못했기 때문에 입시가 안 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역시 국영수 중심으로 준비를 중국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철저히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덕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영어 덕분에 성적이 이제 상위권을 달렸다고 그러고요. 그 덕에 이제 학생회장을 하는 이런 이제 이력도 있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항저우 대학의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영어 덕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995년까지도 이렇게 좀 어떤 교육자의 입장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자로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그러면 기업가로는 어떻게 변신하게 된 건가요? 이 1992년부터 이제 창업에 관심을 두고 이른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투잡 개념으로 좀 기업을 운영해보는 시도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 것은 1995년에 미국 여행을 할 때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인터넷을 처음 봤는데 그걸 보고 인터넷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대행 업체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1999년에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설립을 하면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99년이면 당시에 뭐 지금과 같은 알리바바의 시스템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럼 당시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나요?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쇼핑몰 이런 게 없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마윈이 만들었던 거는 중국의 이제 중소 제조업체하고 국외 구매자들 또 구매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이 기업 대 기업, 이른바 이제 B2B 서비스, 이걸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알리바바는 2000년에 일본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좀 큰 회사들에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고 이후부터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2003년에는 중화권 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네. 이 사이트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오바오 직구 이런 거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타오바오 외에도 이제 타오바오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서비스, 개인의 개인 대 이제 거래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였다면, 네. 이제는 이제 기업 대 개인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티몰이라든지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상당히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건데요. 거기다가 중국 내에서의 어떤 전자 결제 수단인 알리페이까지 이제 도입을 하면서 최소한 이 중화권 내의 어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알리바바의 경우에 2014년에 미국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면서 글로벌 IT 기업 대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돈으로 이 알리바바 그룹의 시가총액은 한 500조 원을 넘는 것으로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면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마윈이 단순한 어떤 이윤 추구형 사업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비전이나 이상을 제시하는 스타일의 그런 기업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서방 세계에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무언가,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이제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활동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같이 가지고 이제 기업 활동에 참여를 시켰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독선적인 사람이라든지 뭔가 독재자다 이런 비난을 받는 역효과도 뭐 내부에서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성공 요인이었던 거고, 두 번째 요인은 마윈이 하고 싶어 했었던 이런 사업이 결국은 중국 정부에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제 성공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부자 기업가가 탄생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 정부와 마윈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그런 이제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 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성과가 날 수 있었다는 거죠. 1976년에 그전까지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경제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정체시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마오쩌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적으로 좀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은 도시상공업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막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기업의 어떤 소유 경영 분리라든지 자영업의 허용 이런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들의 도입들이 쭉 이뤄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1989년에 체난먼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런 개혁 개방의 움직임이 좀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 또 이르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天安門 사태가 어떤 면에 있어서 경제에 영향을 끼친 건가요? 이 체난먼 사태라는 것은 중국의 시민들이 어떤 기득권화된 공산당의 지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이 당시에 어떤 그동안 계획 경제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개혁 개방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어떤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이런 경제 불안, 그리고 공산당 관료들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天安門 사태 어떤 강경 진압을 허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당시 대중의 요구에는 우호적이었던 온건파 지도부가 물러났고 강경파 지도부가 이제 새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파 지도부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선호하는 그런 노선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의 개혁 개방에는 좀 제동이 걸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한 것도 당시에 이선으로 물러나 있던 덩샤오핑이었다는 게 또 역사의 아이러니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물러났다가 이 문제를 덩샤오핑이 해결했다는 건데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이 덩샤오핑의 입장은
공산당의 지배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天安문 사태의 강경 진압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대중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天安문 사태 이후에 덩샤오핑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라든지 또 공산당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가 이제 8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소위 남순 강화라고 불리는 행보에 이제 나서게 된 건데요. 네. 이것은 선전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이 개혁 개방의 어떤 중심 지역들을 순회를 하면서 이 개혁 개방의 어떤 필요성, 당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연설을 하는 이런 행보를 이제 강행을 한 거죠. 네. 공산당 지도부는 처음에는 덩샤오핑의 행보를 외면했지만 개혁 개방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이 남순 강화를 통해서 재차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개혁 개방 노선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네. 바로 이 시기가 마윈이 창업에 관심을 두게 됐던 그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타이밍이 맞았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윈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덩샤오핑이 열었던 개혁 개방의 노선이 지금까지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2001년이 되면은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편입이 되는데요. 네. 이 직후인 2002년에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입안하고 이걸 공식화한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2020년까지 GDP를 2000년 수준에서 4배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했고 이때까지 성장률 7%대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내외에 천명을 했고요. 네. 또 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샤오캉이라는 것은 작을 소에 편안할 강자를 써서 뭐 소란하던 세상이 안정됐음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유교 경전인 얘기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고 덩샤오핑 때부터 어떤 국가적인 정책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보화와 공업화가 결합한 신형 공업화의 추진, 그리고 농촌 경제 발전과 도시화를 통한 농촌 문제 해결, 서부의 지역의 자원 개발을 통한 장기 성장 동력 확보 이런 거였다고 당시에 공산당이 목표를 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정보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윈을 비롯해서 중국의 중요한 첨단 IT 기업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이제 공산당의 정책이 배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뭐 2020년이 됐는데 당시 그러면 그때 세웠던 중국 정부의 목표가 지금 2020년 현재 달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7%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는 목표는 지금은 이제 6%대를 지키는 게 실질적인 목표인 걸로 수렴되고 있어서 뭐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과정에서 뭐 2010년이 되기 전에는 뭐 성장률 막 10%도 나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7%가 안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숫자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사실 이제 1인당 GDP 부분입니다. 네. 1인당 GDP를 보면은 2000년을 보면은 1,000달러가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 중국 정부는 이제 지금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4배가 아니라 10배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사실 WTO 가입 직후에 세운 목표는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에 마윈이 개척한 전자상거래 부문이라든지 좀 이런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떤 좀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한 것이고 그게 다시 중국 제조업을 강화하는 요인, 좀 선순환을 만들었다. 이걸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최근에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이런 사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상품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알리바바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역할을 했듯이 미국 기업의 상품이 또 중국으로 진출하는 데 역할을 해서 미국의 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어떤 무역 전쟁에 돌입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얘기도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현실이 되면서 2018년에 마윈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알리바바의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서 은퇴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네. 이어졌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많은 음모론들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중국의 첨단 제조업 성장이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있는 이 현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의 강점이자 또는 이제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회장이죠. 마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